네, 이번 순서는 전일장을 분석해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전일장 오늘장입니다. 네, 오늘도 전상현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좀 심한데요. 네. 코로나 못지않게 감기도 좀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일장 복귀부터 하자면요. 코스피는 1% 가까워 빠졌고요. 또 코스닥은 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락 출발을 하면서 그 하락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복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도 말씀하신 대로 1%대, 그다음에 코스닥도 2%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해서 30.19포인트 떨어진 2,462.5에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비금속 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섬유의복, 종이, 목재, 철강금속, 의약품, 운수창고, 증권 등의 약세가 아주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127개밖에 없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771개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한가는 하한가는 기록한 종목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한가는 없었고 비보존 헬스케어만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 12종목을 보면 좀 암담한데요. 시총 12 전체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건 코스닥도 다르지 않아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총 10위권 안쪽은 전부 다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6만 원을 턱걸이로 장을 마쳤고 다시 5만 전자 쪽으로 가지 않나라는 우려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전장보다 25.31포인트 하락한 2467.38에 개장을 한 뒤에 오전 중에 2,457.08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세가 어제 좀 있었는데 좀 회복을 하는가 싶더니 어제 또 환율이 문제였죠. 환율이 1,340원을 돌파하자 재차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7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고요. 유럽이 지금 물가 부담 증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 부담과 그다음에 유로, 달러 등 그 등가 재근접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환율이 1,340원 수준까지 급등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보여서 코스피에 다행히 추가 하락은 없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혼자 2,375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307억 원, 1,17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10위권 안쪽을 보시면은 삼성전자부터 12위 카카오까지 전부 다 하락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8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8.30포인트 하락한 795.87에 장을 마쳤고요. 800 아래에서 장을 마감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35개, 하락한 종목은 이거의 거의 10배인 1,331개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 즉 상한가는 없었고요. 비보존 헬스케어가 하한가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10위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도 1,85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504억 원과 4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13.9원 오른 1,339.8원에 마감을 했고 장중 1,340원을 경신하면서 기록하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 1,340원을 돌파하고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시총 10위 안쪽은 전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좀 짙었었는데요.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은 좀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자, 그럼 하한가를 터치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하한가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 하나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이고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LED 광원을 이용한 광원과 조명용 모듈셋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체입니다. 어제 비보존 헬스케어가 반기 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나왔고 결국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6일에 그 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이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덧붙였고 비보존 제약의 흡수 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반전을 꾀하던 상황에서 현재 악재가 나온 상황이고요. 올해 4월하고 5월 사이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변경돼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8월 15일 비보존 제약을 비보존 헬스케어 측에서 흡수 합병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비마약성 진통제, 주사제 및 외용제 등 우유 파이프라인의 적극적 개발을 좀 꾀했는데 8월 16일에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공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반기 검토 의견 비적절성이 그 이유가 있었고 당일 비보존 헬스케어 측은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공시를 올렸고요. 감사 의견이 거절로 정정 기재되는 등 거래는 재개됐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져서 하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현재는 재밌게도 지금 현재 9% 이상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차트를 제외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재무제표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우 매dom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터치했던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현재는 9에서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슈를 통해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자세히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락장이 깊어지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3고 시대에 대비하라라는 제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3고 그 고환율과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7, 8월 사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가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하향 조정 그리고 7월 소비자 지수 상승률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기대하는 심리가 시장에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그 투자 심리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미국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8월 11일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을 하고 5월 초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미장은 좀 빠진 상태고요. 그 영향으로 당시에는 국내 증시도 일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섣부른 기대를 경계해야 될 시점인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치를 넘고 있고요. 이게 제약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는 증거도 아직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의해서 금리 정책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자연 스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물가는 지금 브렉시트로 이은 영국 같은 경우는 12%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럽과 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조어 태조 이방원이라는 조선시대 우리 그 임금님이죠. 신조어가 발생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조선, 그다음에 2차 전지, 방산, 원전의 앞글자를 따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22년 약세장이 전개되는 가운데 7월 이후에 신주도주로 부상하는 업종을 뜻하는 신조어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대장주들이 주춤한 가운데 코스피 반등을 견인을 하면서 최근 강하게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증시 저점에서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방어했던 개인은 8월 들어서 주도주로 떠오른 태조 이방원 주식을 매도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인들의 선택지는 매도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에 반도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매도한 종목들은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부산 에너빌리티, 현대미포조선, 하나솔루션, 포스코케미칼, LG화학 등 지금 앞서 말씀드린 5개 섹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들은 2차 전지와 원전, 조선, 태양광 업종에 해당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방산주입니다. 이쪽은 계속해서 순매도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강세 구간에서 개인이 조기 차익 실현을 단행한 후에 현재 태조 이방원 업종을 매도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은 반도체였습니다. 이 매도한 그 업종을 집중 매수한 게 누구냐면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5개 섹터를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주가 상승 구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물타기에 반대인 불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면서 외국인은 개인이 가진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현대미포조선, LG화학, 부산 에너빌리티, 포스코케미칼 등을 대량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쪽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400억 달러, 약 거의 1,000조 가까운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1,4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40원을 돌파를 했고요. 어제 장중 1,340원을 넘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 미국이 긴축 고비를 누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중국, 특히 이제 부동산 쪽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가능성이 펴지면서 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의지가 재차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이어서 미국의 추가 자이언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질 경우에 1,400원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특히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되돌릴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 유동성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강달러 현상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된 데다가 현재 인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 어제도 이제 주가 시장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밀 등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가 이번 주가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도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가 유행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 있고요. 처음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했던 수리 모델링에 근거한 자료였고 현재 코로나 오늘 이제 22만 명이 좀 넘게 나오고 있는데 9월과 12월까지 어떻게 큰 파도가 올 듯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3월에 1,800만 명 정도가 오미크론을 알았는데 그때 알았던 분들의 면역력이 통상 6개월 정도 마무리되는데 그럼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사이에 코로나에 걸렸든 안 걸렸든 혹은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면역 수준이 가장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기술 투자나 개발, 연구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기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동의할 생각인데 코로나 영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슈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관심 있게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식 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NH솔루션 부분과 전자재료 부분으로 분리된 회사하고 NH솔루션 부분은 소형전지,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지, ESS 등의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유명한 회사고요. 마세라티가 내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전기차 그레칼레에 삼성 SDI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세라티는 미국 자동차 빅3로 꼽히는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죠. 이번 배터리 공급권은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서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첫 공급이고요. 향후 스텔란티스 산하 14개 브랜드까지 공급망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가 좀 많습니다. 산하 크라이슬러나 스트로엔, 다찌, 지프, 오펠, 푸조, 램 등 14개 브랜드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 미국 인디애나주에 25억 달러를 투자해서 다음 달 배터리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양사의 합작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까 말씀드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만나서 좀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주가 자체가 높고 시총이 큰 만큼 크게 잘 움직이지 않는 주식이기는 하나 지금 약간 주가가 상승했다가 고점을 좀 받고 있는 중이니까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현재 1% 안쪽에서 승부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SOE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루 66만 9천 배럴의 원유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사로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윤활유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정유공인에서 대규모 정제 시설, 높은 고도화 설비 수준, 안정적인 내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계속 같은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3,690억 달러, 약 49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공언한 가운데 수소 분야가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소일을 비롯해서 한전, 포스코, 삼성물산 등 국내 기업들은 올 초 사우디 아람코와 북부펀드 등과 사우디에서 그린 그리고 블루 수소 등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엑소일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쪽에 올라갔다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장인데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역시 1% 안쪽에서 횡보정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상승폭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보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삼성 SDI와 SO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상현 전문가의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